자, 이번 시간에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법인세법상 수익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있어서 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차이를 갖다가 여기서 반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되느냐?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요. 만약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매각했다라고 한다면 그 매각한 자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 과세 제하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회사가 만약에 이제 차량을 매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차량 매각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상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과세 표준에 잡힐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 내용이 과연 이제 수익 금액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기업회계에 반영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차량 처분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회사의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 쪽으로 해서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원천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그다음 법인세법상 수익 금액에 있어서 이 차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여기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고요.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차이를 갖다가 이제 결국은 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된 내용과 결국은 이제 손익계산서상에 우리가 이제 매출 일반적으로 잡히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차이가 어디서 밝혀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식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 어떤 것들은 플러스로 표시하고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서식은요, 기본적으로 개별 사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개별 사건을 갖다가 일단 부가가치세 관점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부가가치세법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데 그 주변에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법인세 관련된 내용이 주변에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내용이 법인세를 갖다가 눈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눈을 갖다가 동일한 위치에서 맞추기 위해서는 얘를 갖다 어떻게 되냐면 그것만큼 플러스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플러스를 시켜야지 이 같은 위치에서 서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법인세와 관련된 개별적인 수익금액의 내용에 있어서 지금처럼 위로 위치해 있다라는 겁니다. 위로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 여기와 여기를 동일하게 맞춰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법인세법상 내용을 갖다가 여기서 끌어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큼을 갖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서식에 있어서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상의 전체적인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표시하는 기호는요. 결국은 부가가치세에서 이 법인세가 주변에서 지금 맴돌고 있는데 법인세가 동일하게 눈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끌어올릴 것이냐 아니면 낮출 것이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 부호로 표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식을 이용해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께서는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업종과 종목, 그 다음에 관련된 코드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가 반영을 해보도록 하죠. 거기 필수 예제 세 번째 보시면 업종별 기준 경비율 코드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코드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조,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제조라고 하시고요. 자동차 부품 코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343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건설을 보시게 되면요. 건설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물 건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코드는 451104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매라고 하고 자동차 용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가 503003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수익 금액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위에 보시면 수익 금액에 대한 조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품에 대한 매출 내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사 수익 금액이 나와 있고, 상품에 대한 매출 이런 형태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수익 금액을 조회하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금액이 어떠한 계정 과목으로 해서 구성됐는지를 확인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품에 대한 매출이다라고 하면 제조, 그 다음에 공사 수익 금액이 내용이다 라고 하면 건설,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었을 때는 도매, 이렇게 해서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기준 경비율에 대한 코드가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코드 여기 343000 이렇게 6자리로 해서 반영할 텐데요. 자, 이 6자리 코드는요, 실무상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6자리 코드가 반영되지 않으면 실무상은 이 전자마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를 입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를 갖다가 넣는다는 것은 뭐냐라는 건데, 이런 얘기죠. 회사가 굉장히 많은 업종을 갖다가 아니면 뭐를 취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 회사의 매출은 이겁니다, 이렇게 신고해서 관리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표준소득률 코드, 그러니까 기존 경비율에 대한 코드가 있거든요. 이 코드를 6자리를 반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요, 여러 업종의 다양한 업체에서 법인세 관련된 내용을 갖다 신고할 텐데, 그 신고된 내용을 적절하게 분류하고 그 분류된 내용에 따라서 동종업계 평균은 어떻고 그 다음에 너희 회사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갖다가 전산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 여기서 제대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러한 6자리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익금액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거기 보시면 1번에 수익금액은 국내에서 생산 판매된 것이며 영세율 적용분은 수출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봤더니 두 번째 과세표준은 얼마고, 그 중에서 차량 매각 대금이 1,400, 간주공급 사업상 증여로 해서 500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과세표준과 수익금액에 있어서 차이를 갖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부가가세 신고서의 내역 보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보니까 영세율 관련돼서 금액이 얼마 있었냐면 6,200만 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6,200만 원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서에 있어서 이 수출분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좀 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러오기를 한번 해보고요. 자, 새로 불러오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세분과 영세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상 금액이 나와 있고요. 차익이 이렇게 해서 떴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차익이 떴다라고 하면 차익에 대한 내용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명확하게 여기에 반영되지 않으면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차익은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붉은색이 최종적으로 없어질 수 있도록, 즉 여기 나와 있는 금액상의 차이가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 반영하시기 전에 일단 여기 보시면 부가가세법상 과세표준의 영세율이 여기 있으니까 이 영세율 부분을 조금 전에 살펴보셨던 업종별 수익금액에 있어서 여기에 이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금액은 어떻게 반영하느냐라는 건데요. 금액을 갖다가 이게 구분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1호 1360000 자,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다시 제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153160000 자, 이렇게 해서 반영하시면 이게 이제 국내 생산품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뭐냐면 결국은 영세율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래서 영세율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확인됐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부가가치세법상의 내용과 이렇게 일치를 한번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단에 수익금액과의 내용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반영해야 되는데 이 내용 반영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맨 먼저 이제 내용이 나온 게 뭐냐면 여기서 영업용 차량을 갖다가 매각한 금액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세 이 내용에 있어서 부가가세법상 과세 표준에는 1,400이 표시가 돼 있겠죠. 근데 이게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에 들어가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영업용 차량의 매각 같은 경우는 일단 회사가 관련된 내용을 세금계산서 발행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에 있어서 1,400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법인세는 없단 말이죠. 그럼 얘를 갖다가 얘와 눈을 맞춰주려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플러스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눈을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얘를 플러스 시킨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고정자산에 대한 매각에 있어서는 결국 플러스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자산의 매각에서 고정자산 매각액에 해당 금액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얼마냐면 1,400이다 이렇게 했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자, 회사에서 간주공급이라고 해서 사업상 증여에 500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가가세법상 우리가 간주공급이라고 해서 네 가지가 있었죠.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이런 내용들은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세법상 간주공급의 사업상 증여가 발생됐다라고 하면 그 금액이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금액이 얼마냐면 500이다. 근데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에는 해당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얘를 갖다가 얘와 눈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500만큼을 사업상 증여로 해서 해당 금액을 포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내용에서 여전히 이렇게 차이가 발생되는데요. 그러면 이 차이는 왜 계속되느냐라는 건데 예전에 기업회계상의 매출액과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에 있어서의 우리가 차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건 뭐냐라고 하면 결국 법인세에 있어서의 수익금액은 이렇게 잡혀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걔네들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는 포함이 안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 낮아진 상태에서 법인세는 올라가 있으니까 얘를 깎아 내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있어서의 눈이 맞아지니까. 그래서 높이 올라간 법인세에 있어서 수익금액을 낮춰줘야 됩니다. 이 경우에. 자, 그 낮춰주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